안녕하세요. 제가 15년 혹은 한 20년 됐을까요? 그렇게나 고생한 안면 홍조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안면 홍조에 대해서 앞으로도 몇 번 더 다룰 거니까 앞으로 올라오는 콘텐츠들도 꼭 한 번씩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안면 홍조, 여러분 좋아질 수 있습니다. 분명히 좋아질 수 있어요. 저도 이 눈가 빼고 피지선이 있는 곳들은 완전 빨갰어요. 심지어 여드름이 운 좋게 조금 많이 안 났던 시절에도 항상 빨갰거든요. 오늘 그 원인과 그리고 좋아졌던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두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면 홍조가 생기는 이유와 좋아지는 방법, 그리고 안면 홍조의 항생제는 안 먹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면 홍조의 원인 중 한 가지, 저는 이게 그렇게 큰 원인이라고 보진 않지만 그래도 이것 때문에 안면 홍조인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줄어들면 분명히 안면 홍조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모낭충입니다. 모낭충은 안면 홍조를 유발하고요, 여드름도 유발하고 염증도 유발합니다. 그래서 염증이 나면 어떻게 되죠? 빨개집니다. 그리고 겉에 통증도 있고요. 사실 모낭충 이름만 들어도 조금 별로 좋지 않으시죠? 모낭충은 우리 피부에서 좋은 역할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모낭충은 우리 피부의 청소부 역할이에요. 원래 각질도 먹고요, 피지도 먹습니다. 그런 것들이 각질과 피부를 먹어주면 우리 피부에는 너무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러나 이 모낭충이 적당히 있어야 됩니다. 적당히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따가 바로 알아보도록 하고, 모낭충이 있으면 왜 피부에 염증이 날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셨나요? 그냥 모낭충이 나쁘기 때문에 피부가 빨개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뭐라 그랬죠? 모낭충 자체는 피부의 청소부 역할이에요. 오히려 피부의 밸런스가 더 좋게 유지될 수 있게끔 해주는 아이이기도 합니다. 한번 보세요. 공원에 그냥 쓰레기들이 널브러져 있는 것과 매주 아니면 매주 두세 번씩 청소부분들이 가서 청소를 해준다면 훨씬 더 공원이 깨끗하게 관리가 되겠죠. 그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나 공원에 청소부분들이 다른 데서 청소한 쓰레기통 그리고 막 쓰레기 봉투를 가지고 100명씩 몰려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쓰레기도 흘리고, 그러면 공원이 어떻게 될까요? 공원의 제 기능을 못하겠죠. 그래서 모낭충으로 인해서 개체수가 많아지면 피부에 염증이 나고 빨개지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안면 홍조라고 부르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모낭충은 우선 수명이 2주밖에 안 됩니다. 이 2주밖에 안 되는 수명은 무엇을 뜻하냐면요, 2주 안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체가 얼굴에 있겠죠. 항문이 없습니다. 항문이 없다 보니까 2주 동안 우리의 피지와 각질을 먹어치운 장 속 그리고 뱃속에 있는 안 좋은 성분들이 피부에 뿌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모낭충 개체수가 많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피부는 모낭충 시체와 모낭충 시체에서 나온 안 좋은 성분들로 많이 가득 차게 되겠죠. 그러면 피부가 염증이 나고 여드름이 나고 좁쌀 여드름이 나고 바로 안면 홍조 증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모낭충 개체수가 왜 늘어날까요? 제일 큰 이유는 피지량의 증가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 쓰는 화장품을 너무 두껍게 하면요, 그 화장품이 또 잘 씻겨 나가지도 않다 보면 그 안에서 모낭충이 살기에 가장 좋은 환경이 됩니다. 딱 덮어두면요, 이 안에서 올라오는 피지, 신선한 피지 바로 먹고 탈락되는 각질들 바로바로 먹고 모낭충이 살기에 너무 좋은 곳이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피부 장벽에 파괴가 있습니다. 피부가 너무 건조하고 우리 몸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피부 장벽이 파괴되고, 그 피부 장벽이 파괴된 곳에 이제 모낭충이 죽고 죽은 안 좋은 성분들이 나오면 우리 피부는 더 염증에 노출되는 거예요. 피부 장벽이 얇으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제일 큰 원인으로는 이제 화장품 남용, 그리고 파운데이션 이런 이제 너무 과한 화장과 피지선의 증가라고 봅니다. 피지량의 증가. 그래서 피지를 줄이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피지를 어떻게 줄이냐, 그것도 이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저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안면 홍조로 고생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정말 오래 갑니다. 그리고 지금도 고생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이 안면 홍조 때문에 너무 고생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화장으로 늘 가려야 되고, 화장 못 끼고 집에서 세수하고 이러고 거울 보면 자존감이 낮아지고,
그런 분들이 대다수일 텐데 그분들이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안면 홍조 때문에 병원을 찾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병원을 찾으시면 이게 지금 순간적으로 너무 힘든 마음을 막 토로하다 보면은 의사 선생님들도 마음이 좀 힘들겠죠. 빨리 이 사람이 좋아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단기적인 방법을 찾게 됩니다. 단기적인 방법으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항생제 그리고 스테로이드 연고를 바르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스테로이드 연고를 바르면 증상은 괜찮아집니다. 단기적으로. 그러나 스테로이드 자체가 그리고 먹는 항생제 자체가 모낭충 자체를 죽이진 않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염증을 없애는 건데 그 모낭충 자체를 죽이는 줄 알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모낭충은 죽이진 않아요. 대신 그러니까 모낭충이 죽으면 그 안에서 뭐가 나온다 그랬죠? 안 좋은 성분들이 나온다 그랬죠? 그 성분들에 엄청난 세균도 있을 거고 바이러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죽이고 그리고 이미 피부에 그런 것들이 닿아서 염증이 생기면 그 염증들을 없애주는 거예요. 스테로이드는. 여기서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그 염증들을 죽이면서 또 뭘 죽일까요? 피부에서 면역을 죽이게 됩니다. 우리는 면역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세균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주는 면역이 있는데 걔네들까지 싹 다 죽여버립니다. 그나마 모낭충이 죽고 남긴 싸질러버린 이제 죽고 나서 싸지르는 거죠. 죽고 나서 안 좋은 성분들이 이제 피부에 이렇게 남게 되면 그나마 있던 면역들이 이제 싸워주는 건데 걔네들마저 같이 죽이는 거야. 싹 아군과 이제 그 모낭충의 시체의 부산물들이 잘 싸우고 이나마 또 이제 자생적으로는 유지를 하고 있던 것인데 그냥 이 둘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부에는 일단 남는 것은 없으니까 염증이 일시적으로는 좋아집니다. 그런데 모낭충 자체를 죽인 건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모낭충들이 계속 또 짝짓기를 하고 개체수는 또 계속 늘어납니다. 염증만 없어졌을 거예요. 염증만. 그래서 모낭충들이 또 2주가 지나면 또 죽겠죠? 그러면 또 얼굴에는 시체 바닥이 되겠죠? 그럼 또 안면 홍조가 일어나고 그때는 아마 면역 기능까지 우리가 같이 싸우던 아군까지 이 면역까지 없다 보니까 더 심해지겠죠? 더 빨개지고. 근데 마음은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항생제 처방해 주세요. 바르는 스테로이드 처방해 주세요. 근데 또 심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안면 홍조로 저는 고생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오래되신 분들은 물론 다른 원인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생제가 안 좋은 이유가 이제 항생제를 먹으면 위장에 있는 그리고 장 속에 있는 대부분 유익균들, 미생물들이 모조리 죽습니다. 걔네들이 또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거든요. 또 이제 뭐 대변 속에 있는 여러 가지를 또 먹어치우고 그런 거랑 또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 위장과 장내에 있는 미생물들을 다 죽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장내 면역 자체가 또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생제는 피부를 떠나서 되도록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정말 내가 죽을 것 같다 지금. 뭐 예를 들면 코로나 걸리신 분들 있죠. 뭐 코로나 걸리시거나 독감이신 분들 순간이 그냥 너무 힘들잖아요. 순간 너무 힘든 것 때문에 내가 진짜 너무 죽고 싶어. 이런 분들은 사용해야죠. 그런 분들은. 근데 그게 아니라면 근본적인 치료를 나는 원한다. 그런 분들은 항생제 사용은 안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물론 항생제가 사람이 정말 위급할 때는 무조건 써야 되는 약입니다. 저는 무조건 안 좋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의사도 아니고. 근데 이런 안면 홍조 이런 것들은 사실 외모랑 관련된 거잖아요. 우리가 막 건강해지고 싶어서 안면 홍조를 막 없애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지금 화장한 것처럼 이 안면 홍조가 그냥 없었으면 하는 거잖아요. 한때 제가 지금 안면 홍조가 있었다는 걸 생각하니까 지금 피부가 저는 굉장히 너무 축복받은 피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렇게 완화된 게 너무 좋아요. 지금 제가 그렇게 피부가 좋은 게 아닌데 안면 홍조, 좁쌀여드름 그리고 불긋불긋한 것들이 일단 지금은 없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엄청 좋은 피부를 바라지 마시고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일단 해결해 보자 라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럼 일단 모낭충을 어떻게 없앨까? 벌써 이 접근 자체가 틀린 겁니다. 모낭충은 우리랑 평생 같이 가는 애들이에요. 이 개체수 자체를 적정하게 유지를 해야 됩니다. 이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피부에 염증이 날 확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좀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그리고 개체수가 적정하게 유지되면 우리의 피지도 먹고 우리의 각질도 먹으면서 우리 피부를 좀 더 매끈하게 유지를 시켜주는 우리의 아군이 됩니다. 근데 얘네가 많아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버맥틴이라는
렉틴 1%라는 약을 쓰는 것인데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약 써서 좋아지는 타입은 아닙니다. 저는 일단은 피지량 자체가 줄어든 것, 그리고 각질이 비정상적으로 많아지는 상태가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낭충을 제로로 만든다는 생각으로 막 스테로이드 바르고 항생제 먹고, 이 생각은 접근이 틀린 것이고 피지량 자체를 줄여야 된다. 그래서 저는 피지량 자체를 줄이는 것은 일단 피부에 건조한 거 있죠. 건조함을 해결하면 저는 피지량 자체가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피지량이 정말 타고나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피지량이 굉장히 타고났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타고나신 분들도 피부가 일단 건조한 상태가 아니라고 얘가 판단을 하면 피지선 자체가 이를 게으르게 해요. 근데 얘가 속에서부터 막 건조해요. 그리고 이 피부는 자생적으로 지켜야 돼. 피부가 막 건조해서 갈라지면 안 되잖아요. 갈라져서 상처가 나면 외부의 세균으로부터 이 피부 장벽이 무너지면 우리 몸이 위험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피부는 기본적으로 이 방수 역할과 이 장벽 역할을 한다고요. 우리 몸의 성벽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성벽이 정말 잘 유지되려면, 그리고 이 방수 기능을 잘 하려면 촉촉해야 돼요. 촉촉. 건조하면 갈라져서 세균이 막 침투를 하는 겁니다. 아프죠? 따갑죠? 당기죠? 근데 여러분들 폼클렌징 사용하시고 나서 피부 당기신 분들은 지금 당장 폼클렌저 사용을 멈추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폼클렌저 사용을 멈추니까 피부 건조함이 좋아졌고요. 피부가 안에서부터 촉촉해졌고, 그게 이제 한 3개월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초반에는 오히려 이제 폼클렌저에 내성이 생겼는지 초반에 이제 폼클렌저를 안 쓰기 시작한 시점부터 1개월, 2개월까지는 피부가 더 뒤집어졌었어요. 더 뒤집어졌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3개월이 지나니까 피부가 촉촉해지면서 여드름이 하나 둘씩 들어가고 점점 이 빨갰던 피부가 점점 하얗게, 점점 밝게 변하는 것을 보고 확신했습니다. 정말 피부가 촉촉해야 피지 분비량이 줄고 피지 증가로 인해서 생겼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한 번에 해결이 되는구나 라고 저는 판단을 내리고 지금까지 7년째 스팀 세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피지 분비량이 줄어야 모낭충도 저는 줄어든다고 생각하고요. 왜냐면 얘네가 있어서 막 짝짓기를 하고 지들 세상에서 살지 못하게끔, 적당히 좀 하게끔 만들려면 피지 분비량 자체를 줄여야 돼요. 얘네 밥을 끊는 겁니다. 밥을 줄이는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 자연스럽게 개체수가 줄어요. 얘네들이 막 짝짓기 할 힘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적정수를 유지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시체들도 줄어들게 되고, 염증이 줄어들게 되고, 피부는 더 촉촉해지고, 피지선이 줄어들기 때문에. 근데 우리 타고난 피부들은 피지선이 줄어들어도 얼굴은 충분히 촉촉해집니다. 피부는 우리 피지선 자체로 촉촉해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피부가 알아서 자생하도록 냅두면 강제적으로 유분을 싹 다 걷어내려고 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유분을 억지로 막 채워주려고 하지 않고, 그 정말 기본적인 것을 잘 해주면 피부는 살아나게 됩니다. 오늘도 안면 홍조로 고생하시는 분들, 정말 안면 홍조가 정말 좋았으면 좋겠고요. 너무 좋은 피부 바라지 마시고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자, 항상 이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안면 홍조 회복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